안녕하세요. 영등포 구민입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집어든 책은 김영하님의 여행의 이유입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의 여행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하기도 하고 여행을 즐기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영하님은 책 뒤편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어둠이 빛의 부재라면 여행은 일상의 부재다. 풀리지 않는 난제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소란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홀로 고요하고 싶을 때, 예기치 못한 마주침과 깨달음이 절실하게 느껴질 때, 그리하여 매 순간 우리는 여행을 소망한다. 라고 여행의 이유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내게도 그런 이유로 여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절실한 이유로 여행을 했습니다. 때는 1998년 8월, 이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이때 대한민국은 온 나라가 IMF의 여파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여름 휴가, 마지막일지 모르는 휴가이니 프랑스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파리에 있는 한국분이 경영하는 민박집도 예약했습니다. 여름 바캉스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민박집엔 우리가 유일한 손님이었습니다. 주인 부부께서는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실제로 그때 우리가 지불했던 비용으로 월세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파리 여행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에펠타워, 샹들리제 거리 등 파리 시내를 관광하고 거리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촌에서 올라온 사람 마냥 모든 걸 신기해 하였습니다. 내심 남편 덕에 이런 좋은 구경도 하나보다 하며 살짝 고마워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은 다음날 파리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을 갔던 날 일어났습니다. 나와 남편 8살, 4살 두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커다란 진보다리를 등에 메고 몽파르나스 역에 도착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탄 기차는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 우리 부부는 키 큰 관광객들 사이에 꼼짝달싹 못하고 애들 죽어요! 를 외치며 전쟁 같은 기차에서 숨 쉰 채로 베르사유 역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것이 어찌나 다행스럽던지 그 넓은 궁궐을 뜨거운 햇빛 아래서 실내외를 시속 6km로 공중대며 돌아다녔습니다. 큰 녀석은 손을 잡고 작은 녀석은 남편이 업고 구경했던 우리 가족의 베르사유 궁궐 여행은 대성공인 듯 하였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티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황홀함과 웅장함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헉헉 소리를 내며 몇 시간을 걸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고 땡볕에 실내외를 걷다 보니 그저 목이 탔던 것만 생각납니다. 새벽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다녔으니 얼마나 지쳤는지 모릅니다. 다시 파리로 복귀해서 식사를 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소매치기도 당하지 않고 무사히 마친 것이 고마워 내가 갖고 있던 돈도 남편에게 모두 주고 우리는 역으로 향했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귀가 시간 때문인지 이곳에 올 때 그 많던 사람은 우리가 역에 도착한 시간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 곧 떠나는 기차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역에는 우리 가족만 있었고 몽파르나스 역행 기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출발 시간은 3분 후라고 본 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마침 남편이 물을 좀 사갖고 오겠다는 겁니다. 곧 출발한다고 했지만 설마 사람도 없는데 출발할까 생각하며 뛰어가는 남편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기차에 올라탄 사람은 단 3명, 나와 어린아들 2. 우리는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 기차 문이 스르륵 닫히면서 기차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마 기차가 떠날 리는 없고 잠시 움직이다 멈추겠지 사람도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기차가 속력을 높이며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기차칸에 탄 사람은 나와 아이들만 덩그라니. 하지만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 게 한국에서도 지하철이나 전철에서
일행과 떨어졌을 때 다음 정거장에서 만날 수 있으니 내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면 남편이 다음 차를 탔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면서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기차는 분명히 정거장이 있는데 쉬지 않고 계속 지나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내 손에 쥔 건 남편이 맡긴 비디오 가방과 불안한 눈으로 엄마를 보면서 떨고 있는 작은 아이 둘만 남겨졌습니다. 남은 돈도 남편에게 다 주워버렸고 어떡하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정거장도 쉬지 않고 냅다 달린 기차는 몽파르나스 역에 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몽파르나스 역의 상황은 멘탈 붕괴와 두려움이었습니다. 몽파르나스 역은 우리나라 서울역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사람 없는 기차를 탔으니까 천천히 그 자리에서 남편을 기다리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수십 대의 기차가 쉴 새 없이 도착과 출발을 하는 몽파르나스 역에 우리와 함께 도착한 다른 열차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새도 없이 사람들에 떠밀려 플랫폼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탄 열차는 여름 휴가 중에만 운행하는 무정차 임시 열차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나와 아이들은 플랫폼을 나와 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대합실 같은 곳으로 떠밀려 나왔습니다. 아는 프랑스 말은 마담 무슈 봉주르밖에 없는데 저녁에 아침 인사를 할 수도 없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국제미아가 되어 국어라는 모습 등 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남편이 아니라 왼수라고 한없이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니 인포메이션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뛰어들어가 지금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남편을 찾아야 한다. 지금 내겐 아이들 둘만 남았고 아무것도 없다. 도와달라. 눈물 콧물 섞어가며 하소연을 했지만 그들도 아무런 해결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묵고 있는 숙소의 주소를 아느냐? No. 남편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느냐? No. 그럼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2시간 정도를 정신줄 놓은 채 아이들과 함께 넋놓고 있는데 비디오 가방 겉주머니에 하얀 쪽지 같은 것이 삐죽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침에 민박집 주인이 혹시 모르니 집 주소 명함을 가지고 가라고 준 2장 중 1장이 비디오 가방에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들고 다니다 마지막에 내게 맡기고 물 사러 올라갔을 때 맡겨진 그 가방. 이제 살았구나. 다시 인포메이션 센터로 가서 전화 좀 부탁한다. 이 집 전화번호가 내 숙소다. 드디어 신호가 울리고 주인집 아저씨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잖아도 남편이 지금 몽파르나스역 광장에서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아이들을 이끌고 역사 밖으로 나가보니 많은 사람들 중에 하얗게 얼굴이 질린 남편의 커다란 얼굴이 눈에 띄는 겁니다. 생각 같아선 머리끄댕이를 잡고 1m 높이로 던져 2바퀴를 돌려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겁에 질려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보자 만나서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나중에 민박집에 와서 우리의 사정을 말하니 우리뿐 아니라 몽파르나스 역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고 이혼까지 간 부부도 실제 있었다는 겁니다. 100% 남편의 잘못인지라 남편의 기세는 그 후 땅바닥을 기다 못해 지하 3층까지 쭉 떨어져 오늘날까지 내휘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났으니 추억이지 사실 그 당시 두려움과 막막함 엄청 컸었습니다. 그 일이 벌써 24년 전 일입니다. 그래도 그때의 베르사유 궁전의 모습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여행의 이유는 절실함으로 비롯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여행의 이유가 있을까요? 다소 여유가 있는 설날 연휴입니다. 여행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여행의 추억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 전환하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설날 연휴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